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5월 3일 오늘 모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 다우지수가 1.29% 하락 중에 있고 나스닥은 1.15%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장 초반 크게 하락은 안 했던 증시였는데 장 중간에 미국의 지금 은행주들이 급락이 좀 나오면서 지금 지방은행들이 계속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고 뭐 파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은행발 리스크가 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일단 6월 1일 날 지금 디폴트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이 좀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FOMC 회의 앞두고 나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증시가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일은 좀 크게 좀 상승한 면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이번 주는 좀 관망의 자세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종목들 뭐 개별 종목들 이슈로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만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녹스 첨단 소재 자회사에 401억 원 투자, 2차 전지 사업 투자한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3일날, 이녹스 리튬에 400억 정도 출자키로 이제 제3자 비중 유상 증자겠죠. 그래서 이녹스 리튬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녹스 첨단 소재의 출자금이 2차 전지 사업의 시설 자금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자회사인데 상장은 안 한 회사예요. 그래서 일단 요게 직접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진 않고 이제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녹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가 시간외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리튬 관련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튬 2차 전지 쪽에서는 계속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소재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내용이 악재는 아니죠. 호재긴 한데 바로 이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녹스 일단 시간 외로 상한가 들어갔는데 일단 이 21선 자리는 넘어서 시작하겠죠. 48,000원에 마감했으니까 오늘이죠. 5만원 자리를 돌파할지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상승 상승 이후에 이렇게 한번 빠졌다가 다시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추세가 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35,000원 자리 저항선 자리 뚫어주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다시 한번 전고점 뚫게 되면 이제 새로운 파동이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거래 대금도 좀 많이 들어와야 되고 2차 전지 쪽이 대부분 또 조정을 또 한번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좀 상승하기보다는 갭 뜨고 나서 음봉으로 전환되면은 일단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조금 더 커요. 이녹스에 비해서 조금 더 큰데 역시나 이제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재반등 하는데 직전 고점 자리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전 고점 부근에서 시작을 할 텐데 시가 자리 지지되고 상승을 할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들어올지 그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갭된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일단 갭이 좀 얼마나 뜰지 모르겠는데 갭 두고 나서 지지가 되는지 한번 좀 보고 거래 대금도 한번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관심을 좀 가질 거지 시가 이하로 밀리거나 거래 대금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면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해처 모형. 포스코 배터리, 소재, 광양에 총 직결한다. 해서 포스코 그룹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전남 광양에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리튬 가공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라고 합니다. 2차 전지 관련 쪽에서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이쪽이 지금 양대 산맥으로
크게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여기 이제 추가적인, 공장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당장 뭐 완공되는 건 아니죠. 앞으로 성장성 보고, 투자하는 건데, 일단 호재가 좀 될 수 있겠죠. 시장에서는 2차전지 쪽이 계속 관심을 좀 받고 있으니까, 역시나, 이게 근데 전일 좀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된 것 같긴 합니다. 움직임 봤었을 때, 포스코 관련주 쪽이 움직임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2차 전지 쪽에 자금이 좀 들어오는지, 지금 미증시가 하락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자금이 한쪽 뭐 잘 나가는 좋은 업종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쪽으로 좀 물릴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퓨처 M,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스틸 리온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역시나 좀 첫 상승 이후에 21선 자리까지 조정을 좀 받았고요. 전이 좀 거래 대금 터지면서 좀 올라왔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고 전고점까지 아직 여유가 좀 있어서 충분히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40만 원대 자리를 못 넣고 좀 밀렸거든요. 일단 대장주는 아닌 것 같고 대장주는 일단 포스코 퓨처 M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 DX는 시간 외로 한 3% 정도 올랐는데 역시나 21선 자리 지지해주고 좀 올라왔습니다. 14,500원 자리 부근에서 이제 마감했는데 뭐 라운드 피겨 정도 될 수 있는 15,000원 자리를 저항대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제 급등 나왔을 때 상한가 들어갔었던 자리가 이제 저항인데 15,600원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15,000원과 15,600원 뭐 그 정도 보시면 저항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스틸리온 이 종목은 뭐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포스코 계열사니까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역시나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고요. 21선 자리에서 반등 나올지 딱 거래 대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이 아침에 좀 들어오면서 반등 나올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쪽은 일단 대장주 포스코 퓨처 M을 좀 두고 좀 볼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탄소 중립 국제 협력 방안 찾는다. 환경부와 피커스버그 기후 대화에서 뭐 기후 행동 강화 협력 촉구한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게 열린다라고 하는데 우리 기업도 우리 정부도 참여해서 기후 행동 강화를 위한 뭐 국제적인 협력 요거를 촉구한다. 일단 베들린에서 열리고요. 뭐 2일부터 3일까지니까 뭐 이미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일 텐데 요거 관련해서 탄소 중립 관련주 쪽 최근에 한번 움직임이 좀 나와서 이게 뭐 직접적으로 엄청 호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라서 반등 자리 한번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고요. KC코트레, 그린케미칼, GNC 에너지, 에코바이오,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로 좀 보실 수 있어요. KC코트레는 일단 전일 좀 상승이 나왔고요. 거래 대금이 250억 정도. 급등 나왔을 때는 1000억까지도 좀 나왔었는데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 요거는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2% 정도 시간 외로 밀렸기 때문에 전일 종가 부근까지로 좀 끌어올렸을 때는 한번 좀 반등 추가적인 상승 한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린케미칼 그린케미칼은 생각보다 좀 반등이 좀 약하네요. 거래 대금도 적고요. 그리고 GNC 에너지 전일 음봉 길게 빠졌는데 갭뜨고 나서 음봉 길게 빠졌을 땐 거래 대금이 좀 안 터져야 되는데 거래 대금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급반등 나올지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일 상한가 들어갔었던 자리 요거를 지지해 줘야 되는데 4,700원 뭐 요거 올라오는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바이오 에코플라스틱 두 종목. 에코플라스틱이 조금 더 추세는 좋아 보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좋아 보이고요. 에코바이오는 갭 뜨고 나서 지금 음봉인데 역시나 또 거래 대금 터지면서 좀 밀렸고 전일 종가까지는 안 깨졌는데 여기 저점 자리 한 6,300원?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자리 안 깨지면은 뭐 다시 한번 상승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져가지고 아마 반등했었을 때 손절 물량 좀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에코플라스틱 좀 좋아 보이고요. KC코트레 역시나 요 두 종목은 한번 좀 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식약처와 FDA 손 잡았다. AI 의료 제품 협력, 첫 MOC를 뭐 MOU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요거를 체결했다라고 했습니다. 뭐 2일날 식약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빈 방미를 계기로 미국 FDA 기관장과 디지털 헬스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 협력 각서를 뭐 27일 날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보셔야 될, AI 쪽에서는 그래도 뭐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GPT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당장 도움이 좀 될 내용이라서 요런 쪽을 한번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전일 좀 그 체크는 좀 해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뉴스가 좀 보니까 요런 내용으로 한번 또 엮어서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루닛, 예, 누보, 셀바스 헬스케어, 뷰노,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이 의료 AI 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네, 루닛이 예전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본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또 5만원대 자리를 잘 지지하고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고점에 노려볼지, 거래 대금 자체는 300억 정도면 그렇게 많이 터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고요. 누보는 좀 시간 외로는 뭐 보합이긴 한데 투자 경고 종목이라서 이건 조금 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일단 셀바스 쪽은 셀바스 AI나 셀바스 헬스케어 둘 다 지금 저는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라서 일단 요건 좀 관망할 거고, 일단 뷰노, 뷰노는 계속 꾸준히 우상향했다 조정받고 반등이죠. 요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거래 대금이 전일 10% 정도, 11% 가까운 상승인데 거래 대금이 70억 정도 나왔어요. 그게 많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 요거는 21선 안착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딥노이드 이 종목은 뭐 계속 쭉 흘러내렸는데 이렇게 반등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시총이 한 800억 정도라서 그렇게 썩 높은, 시총이 높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매매를 하실 거면은 뷰노나 루닛 정도 좀 보실 수 있고, 누보도 뭐 가능은 한데 조금 변동성이 좀 커서 매매 자체는 쉽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뷰노나 루닛, 전이 이제 상승이 좀 좋았었죠. 그래서 요 두 종목 정도는 관심 종목으로 두고 좀 볼 예정이에요. 일단 뭐 특징적인 뉴스는 몇 개 없는데 아마 또 지수가 좀 밀리다 보니까 특정 테마나 업종으로 자금이 좀 몰릴 가능성이 있고, 또 외국인들 또 매도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시장 관망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목요일날 새벽에 FOMC 회의 결과 보고 시장 대응하셔도 되고, 금요일날 우리나라 휴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일단 좀 관망하는 자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번 영상 이어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